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다꾸를 시작해볼게요. 다꾸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다꾸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다이어리에다가 할까 하다가 또 이 루카랩 다이어리를 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계속 너무 뚱뚱해서 하기 불편해가지고 잘 안 쓰게 된다 했잖아요. 근데 또 남은 건 너무 많아서 아깝고 그래서 얘를 그냥 잘라볼까 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상태로 계속 아까워하는 것보다 일단 잘라서 뭐라도 시도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설마 얘를 자른다고 얘가 재단이 좀 이렇게 실재단이긴 한데 다 막 분리되진 않겠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왠지 딱 여기 100페이지까지 하고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갈라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칼로 잘라볼까 합니다. 망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이 상태로 안 쓰는 것보다는 일단 뭐라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소시적에 문제집이랑 교과서 좀 많이 잘라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잘라야 그나마 깔끔하게 잘립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죠? 어느 정도 잘렸습니다. 마저 잘라볼게요. 잘렸다. 이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뜯어질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일단 여기 한쪽은 뜯어졌는데 여기 나머지 괜찮겠죠? 이제 이 나머지는 안 쓸 예정이어서 그냥 꽂아두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냥 꽂아두고 이제 보관을 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얘가 남는데요. 이거를 얘를 살짝 표지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얘가 찢어져 버렸고 얘도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하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글루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아예 굳혀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저희 집에 없어가지고요. 얘가 어디까지 간당간당 할까요? 여기부터는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휑해서 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자르긴 했는데 표지야 뭐 어떻게 꾸미면 되긴 하지만 아니면 얘를 진짜 육공처럼 뚫어버리면은 좋을 텐데 왜냐면 제가 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또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니면 진짜 좀 노가다를 해볼까요? 육공처럼 뚫어볼까요? 이 고리가 있어서 또 이렇게 고리 걸면 쓰기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양면 테이프를 이쪽에 이렇게 쫙 붙이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냅다 실행해보겠습니다. 이거 다꾸는 언제 하려고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어리가 아까우니까 붙지도 않네요. 일단은 붙였고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지만 여기다 테이프를 한번 덧대야겠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박스 테이프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고정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접히긴 하는데 완전히 막 뜯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나름 해결은 한 것 같은데 이제 얘를 쓸 건데 앞에가 좀 단단했으면 좋겠어서 이 두 장을 붙여볼게요. 풀테이프로 깔끔하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뭔가 굉장히 허접한데 앞에 표지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얘를 완전히 덮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치 데인드문 다이어리인 것 마냥 이걸 붙이면 좀 웃길 것 같지만 이건 그냥 포장 봉투고 제 마음이니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근데 얘가 봉투거든요? 오려야겠죠? 저 대체 자꾸는 언제 하려고 이러고 있는지. 근데 이 다이 어리라고 말해도 될 퀄리티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표코까지 하면은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다꾸를 할 예정입니다. 옛날에 저였으면 그냥 안 쓸래 이러고 보관했을 텐데 이제 다이어리가 점점 쌓이니까요. 완전 잘못 자르고 있었네요. 다이어리가 점점 쌓여가지고 더 이상 새 거를 계속 사면서 쌓아두진 못하겠더라고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오려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풀테이프 칠을 해야겠죠? 어찌저찌 굉장히 허술한 표지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배경은 깔았고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얘를 살리기 위해선 저의 최애 스티커들을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가 연한 파스텔 톤이니까 어부바 스튜디오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얘 근데 계속 이렇게 만들고는 있지만 해체될까봐 너무 두렵거든요. 한 장 한 장 또 찢어질까봐. 제발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느낌으로 붙여볼게요. 이 위에도 해야 되는데 어렵군요. 얘가 좀 반투명하니까 글씨 있는 쪽에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아닌가요? 예쁜가요? 아닙니다. 원래 계획대로 글씨 있는 쪽에 붙여볼게요. 조금 핑크핑크해서 나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덕지덕지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얘 살짝 폴라로이드 느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이 스티커고 얘가 이영지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느낌을 내고 싶으니까 얘를 풀테이프로 붙이겠습니다. 얘를 한번 붙여볼까요? 연한 분홍색 마테를 붙이고 싶은데 제가 분홍색 마테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이면 좀 사야겠어요. 분홍색이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이 반짝이는 좀 안 어울리고 얘는 알리에서 산 건데 꽤 오래됐거든요. 좀 쓰기 불편해서 잘 안 썼는데 한번 어떤 느낌일지 대봐야겠습니다. 너무 두꺼운 느낌이 있어서 좀 잘라볼게요. 제가 가위질 정말 못하지만 정말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너무 못했는데 수습을 해봤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붙이겠습니다. 시간이 늦었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싫을까요? 이번 주가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얘기 안 했겠죠? 이번 주 얘기니까. 유독 일을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일이 너무 하기 싫어요. 왜 이렇게 싫을까 싶을 정도로 싫은데 옛날에는 일이 언제 안 싫겠어요 싶겠지만 제가 나름 그냥 게임 퀘스트 깬다 치는 느낌으로 일했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정말 그냥 이 평범함이 좋다 이러면서 일했거든요. 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되풀이되는 삶, 이게 편하다 이러면서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싫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잡하지만 좀 잘라서 해봤고요. 이제 진짜로 크리스마스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고장났네요. 얘 근데 자꾸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군요. 여기가 오히려 이제 너무 떠버리니까 받칠만한 걸 가져올게요. 이 줄노트 받쳐보겠습니다. 너무 넘기자마자 다꾸가 있으면 좀 이상하려나요? 이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놈에서 스티커를 샀거든요. 20였었는데 제가 원래는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눈사람 스티커 이번에 나온 거 보고 제가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대박 저 선착순 5명에 들어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0에 작가님께 남기는 글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눈사람 스티커 보고 완전 마음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답 편지로 눈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눈사람 마테로 담아드렸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완전 센스 만점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눈사람 마테 게이득 마테 진짜 비싼데 게이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겨울 느낌 나는 애들 몇 개 샀고 얘는 오로지 이 쿠키 얘가 너무 귀여워서 샀습니다. 요 요정들 샀고 제가 말한 눈사람 너무 귀엽죠? 홀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얘를? 아무튼 반딱반딱하고 너무 귀여워서 2장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스티커 별로 없지만 얘네들로 다꾸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 완전 글씨가 큼직하게 있으니까 얘를 좀 삐뚤빼뚤한 감성으로 붙여볼까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한 느낌이잖아요, 스티커가.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무태라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과연 여기에 다 들어갈까요? 이 한 페이지에? 살짝 애매하게 넘길 것 같은데 그러면 메리하고 크리스마스를 하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가운데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얘가 가운데 글자니까요. 얘를 붙이고 양옆에 애들을 붙여보겠습니다. 너무 반듯하게는 안 하고 조금 삐뚤빼뚤 감성으로 가볼게요. 얘는 어디가 가운데죠? 얘군요. 이렇게 붙여봤고요. 너무 귀여워요. 벌써 그냥 요것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요 마테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써주고 싶거든요. 조심히 떼려고 했는데 벌써 찢어졌습니다. 나름 잘 뜯었고요. 옆에 살짝 잘리는 느낌으로 붙여볼게요. 이쯤에서 떡매도 조금 붙여야겠죠? 조금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 밑에 거 오려볼게요. 자꾸 요 밑에 것만 오려서 쓰게 되네요. 저는 오늘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 받고 왔고요. 저는 건강검진 받기 전만 해도 피 뽑는 거 너무 싫은데 피 뽑는 게 제일 싫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 소변검사가 제일 싫습니다. 옛날부터 소변검사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냥 종이에다가 묻혔던 것 같은데 요 근래는 계속 뭔가 받아와라 이런 거여서 굉장히 더러운 기분이거든요. 느낌이 그냥 더럽다,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리고 피 뽑는 것도 당연히 싫은데 이게 완전 피멍 들었거든요. 이 피멍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멍 안 들게끔
꽉 5분 동안 누르랬나? 언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누르면은 피가 안 나는, 그 멍이 안 드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결국 멍 들었거든요. 얼마나 꽉 눌러야 멍이 안 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순수하게. 이번엔 진짜 시뻘겋게 멍이 들어가지고 이게 멍이 맞나? 라는 느낌? 그냥 피가 막 안에 덩어리진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예매한 공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제가 또 크리스마스 스티커가 조금 있죠. 이번에 제가 샀나봐요. 기억은 안 나는데 구매를 했나 봅니다. 이 왕따시만한 애를 붙일까요? 아니면 살짝 작은 애를 붙일까요? 좀 뽁짝뽁짝하게 왕따시만한 애 붙이겠습니다. 생각보다 왕따시만하지 않지만 이쪽에 이렇게 붙이면 이 아래 글씨 쓰는 거 너무 애매하니까 이 정도 붙이고 중간에 얇은 마테를 붙여볼게요. 크리스마스 스티커들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예뻐서 뭘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지만 이렇게 붙여보고요. 옆 페이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지가 있으니까 얘를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좀 널찍하니까 양옆을 좀 잘라볼게요. 아, 그리고 건강검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체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력도 이제 좀 궁금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제가 시력 라섹 수술을 했는데 한지 좀 됐고 계속 막 핸드폰 하고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얼마나 안 좋아졌을까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과연 시력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도 궁금한데 제가 키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치과에서 비공식적으로 쟀을 때가 167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키가 과연 정말 167이 나왔을까? 막 이제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혈액 검사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차트가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 전에 했던 것들 다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키만 쓱 이제 보려고 다가가서 봤는데 156.3인가?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빨리 보려고 해서 잘못 봤나 싶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156으로 봤거든요. 근데 156은 살짝 좀 터무니없잖아요. 이게 막 164, 166 막 요 근래에서 놀고 있으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106? 156? 실장님이 158이라 그랬는데 저보다 실장님이 작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56이면 제가 실장님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잘못 적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나와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과 봤는데 진짜 156이라고 써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165를 잘못 봤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제 키는 결국 165란 뜻일까요? 저는 168까지 크고 싶거든요. 저는 키가 큰 게 좋아가지고 키가 크고 싶은데 그냥 165면은 욕심 부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쉽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죠. 생각해보면은 저 사실 164거든요. 165가 안 되는데 164에서 165가 됐다는 거는 그래도 1cm가 좀 자세 펴져가지고 커졌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근데 저 아직 한 페이지 완성도 못했는데 마치 혈당 스파이크 온 것 마냥 갑자기 확 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데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날짜 붙여보겠습니다. 얘가 크리스마스용인 건진 모르겠지만 너무 크리스마스 색조합이어서 얘로 날짜 붙여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화실 다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오늘
화실 다니는 거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응? 뭐 그냥 다니지 뭐 이랬는데 엄마가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에 놀라셨는지 아니면 감명을 받으셨는지 주 2회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 1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 달 끊었으면은 또 한 달치 끊어서 주 2회로 그러니까 그 한 달치를 지원해주겠다. 아무튼 돈을 절반을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주 2회 다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말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목요일에 가고 있는데 주말에는 또 그림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선생님께 가서 시간대가 어떻게 있냐고 여쭤보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굴러 들어온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조율해 봐야겠습니다. 이거 버섯 아이가 빨갛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빨강과 초록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어서 제가 겨울의 언어 책을 다시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이거든요. 김겨울 작가님 거. 이게 뭔가 산문집, 제가 산문집 한창 빠졌을 때 저거 사서 읽은 거였어가지고 좋았어서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필사까지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내용이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조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집중해서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뭔가 겨울스러운 거 읽고 싶다? 나 산문집 읽고 싶다? 그럼 저 책 추천드립니다. 제가 왠지 작년인지 올해 1, 2월 겨울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저 책 출간했을 때 거의 바로 산 거거든요. 그때도 아마 추천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그냥 그 촉이 빡 왔습니다. 뭔가 허옇거든요? 이걸 다 글씨로 채워야 되는데 살짝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어머 이거 뒷돼지도 너무 귀여워요. 지금 봤어요. 눈사람들 귀여워서 샀는데 막상 귀여우니까 못 쓰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거로 마테로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 놀고 있는 계정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감성 블로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감성 블로그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살짝 그렇게 진지한 글을 못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감성 블로그?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제목 감성 있게 지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어렵고 잘못 지으면 오그라들잖아요. 오그라들면 나중에 제가 다 삭제해버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목을 예쁘게 지어도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뭐 평소에 감성적인 사진을 찍고 막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내용도 뭐가 없는데 뭘 어떻게 감성적인 글을 쓰지? 싶은 상태입니다. 뭔가 깔끔해서 더 건들고 싶지가 않은데 반짝이를 붙이던지 원 스티커를 붙이던지 해야겠어요. 이 하트는 좀 그냥 그렇고 파란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붙여주고요. 이쪽에도 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여기는 분홍색 붙여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붙이고요. 이쪽 페이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뒷페이지를 해볼게요. 제가 저 어부바 스튜디오 눈사람 스티커를 붙이고 싶기 때문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들
짜라락 붙여볼게요. 얘네를 메인으로 붙이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붙이면서 꾸며야겠어요. 근데 저 위키드 안 봤는데 음원 나와가지고 노래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뮤지컬 영화 이거 좋아하나? 막상 보면은 좀 노래 나올 때 지겨워할 때가 있어가지고 지루해할 때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좋아하나 싶었는데 노래를 알고 보면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모르고 있을 때는 아, 뭔 노래야? 노래 나왔네? 아, 좀 지루한데? 이런 생각하는데 노래 알고 있으면은 감명받아 합니다. 여기 눈 내리는 떡매가 있으니까 얘를 붙여볼게요. 제가 그림 모임을 2개 가입했는데 하나는 좀 모임 멤버가 있고 활성화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모임장님과 저 단 둘인데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럼 활동을 좀 해서 후기글, 게시글 같은 걸 좀 올려놔가지고 좀 활발한 모임이란 걸 보여주자 해가지고 제가 좀 둘이지만 활동 만나서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모임장님께서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은 또 그 전에 제가 갔던 데 활성화되어 있는 그쪽인데 거기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멤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후기 제대로 말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살짝 제 정신적 지주분 한 분 계시거든요. 분위기 메이커 해주시는 분. 그분 나올 때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2분 계시는데 그 2분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도 새로운 분들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모임장님이랑도 친해지고 하면 좋으니까 다른 분들하고도 친해지면 좋으니까 나간다고 참석을 눌렀습니다. 정말 저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렇게 진화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취미생활로 인맥을 늘린 주변 지인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현상이래요. 그리고 저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이기도 모이지만 결국 맞는 사람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겪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인간관계는 쉽지 않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어찌저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크리스마스 다꾸가 아니라 그냥 겨울 다꾸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이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어부바 스튜디오 감성으로 물들여져가지고 얘네 붙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눈사람 트리오 너무 귀엽거든요. 붙여보겠습니다. 트리처럼 보이는 아이 하나 붙여보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스티커 붙여보겠습니다. 큼직한 애도 붙여볼게요. 뭔가 무광과 유광의 만남이군요. 제가 말해볼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건진 모르겠지만 팔로우가 걸려와가지고 마치 친추 이런 느낌이죠. 그 어떻게 계정을 아는지도 신기한데 어떤 분이 친추를 걸어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정체를 아예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뭐 이런 그분의 정체를 모르듯이 그분도 제 정체를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뭐 있으면 좋겠지 이러고 그냥 받았는데 그분이 도발을 걸어오십니다.
그게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타이핑해가지고 전달하는 건 아니고 선택지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데 도발 항목이 있어요. 이제 너 영어 공부 안 할 거니? 너 지금 공부 안 하니? 막 이런 느낌의 도발 항목이 있는데 그 애들을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저는 살짝 어리둥절. 이분 누구신데 날 팔로우하고 나한테 자꾸 도발을 걸어오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붙여버려서 짜자리들을 붙여야 되거든요. 짜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요 검은색 반짝이가 있으니까 요 화살표 애들도 써볼까요? 화살표가 생각보다 귀여워서요. 있으면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실 다니면서 생각한 건데 그림은 진짜 끈기 같아요. 저는 정말 끈기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되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아 이건 안 하겠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선생님은 어김없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도 안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그림은 끈기인 것 같다. 나는 정말 끈기가 모자라서 항상 디테일을 잡지 않고 넘어가는구나. 근데 선생님은 정말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시는구나. 이게 엄청난 차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여기 날짜는 그냥 색연필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갈색 느낌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 그냥 써볼게요. 24년 12월 5일입니다. 이제 6일이 됐지만요. 이게 연도도 써줘야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몇 년도였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너무 휙휙 가니까 이게 당연히 작년 얘기겠지? 올해 얘기겠지? 했는데 막 재작년이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 혼자 깜짝 놀라고. 그래서 연도도 잘 써줘야겠더라고요. 굉장히 애매한 곳에 써졌지만 이제 저는 이 광활한 아이들의 글을 써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글을 써보았습니다. 굉장히 쓸 내용이 없어가지고 살짝 착즙해서 적어봤습니다. 간단하게 꾸며봤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크리스마스 스티커 자체로도 너무 예뻐서 닭고가 귀엽게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할까 했지만 저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닭고를 더 하고 싶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돌아와서 다시 크리스 닭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 닭고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산 스티커들 아까워서 아껴 쓸까 하다가 또 이때 아니면 언제 쓰겠나 싶어가지고 팍팍 써보겠습니다. 얘네가 귀여워서 얘네를 써볼게요. 일단은 떡매를 깔아볼까 합니다. 요거를 써볼게요. 나라가 아주 엉망입니다, 요즘. 이걸 업로드 할 때쯤에는 제발 좀 평온해졌으면 좋겠고요. 뭔가 가슴에 뭐가 걸린 것처럼 탁 막혀가지고 계속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시위하시는 분들 다들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인 마테를 붙여볼게요. 어울리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붙여보겠습니다. 살이 열심히 1kg 뺀 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계태세로 들어갔어요. 힘들게 뺀 1kg를 지켜내야 됩니다. 정말 또 두부를 먹을 순 없어요.
12월 독서 모임 하는 책이 정해졌습니다. 겨울 간식집이라는 책이고요. 그거 사면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할 책도 같이 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놨던 거 천선란 작가 책 부지런히 읽으려고 합니다. 뭔가 책은 정말 필 받아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엄마 생신도 있어서 되게 기뻐야 되는 시기인데 아주 어지럽습니다, 정말. 이 귀요미 애들을 어디다 붙일까요? 밖에 붙일까요? 안에 붙일까요? 안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모임을 2번째 나갔다 왔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기가 다 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번 그림 모임에는요, 제가 저번에 갔었을 때 분위기 메이커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저의 이제 정신적 지주이며 그분이 안 나오면은 조금 나도 가서 활동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분이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기존 다른 모임 인원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도 친해지기 위해서 나가야겠다. 용기 내어서 참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죠. 이제 원래 2분이 새로 오신 분이셨는데 한 분은 일이 있으셔서 취소를 하셨고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저랑 뭔가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좀 또래 여성분이셨는데 일단 낯가리니까요. 뭔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처음엔 진짜 그림만 그렸거든요. 5명 모여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있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림만 다 같이 그리고 있으면 굳이 멀리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나 되게 이 모임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뭔가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누군가 나를 그래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분도 혹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 그래도 처음 들어간 곳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낯설고 긴장이 되는데 누군가 챙겨주면은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정말 그림만 그릴 거면은 왜 만나나? 나는 친목 모임도 하고 싶은데 수다도 떨면서 그냥 재밌게 즐겁게 그림 그리고 싶은데 물론 만나서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하죠. 옆에서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동기부여가 되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뭔가 인맥을 쌓고 싶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모임에 들어간 게 이제 좀 크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좀 이 사람들과 이렇게 그림만 그리다가 또 오늘 헤어지면 딱히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발전이 없겠다 싶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했죠. 이번에는 내가 광대가 되어야겠다. 내가 이번에 좀 노력해서 열심히 말을 해야겠다. 왜냐면은 아쉬운 건 저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노력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분 빼고 다 I시더라고요. MBTI가. 그래서 다들 그냥 내성적이고 좀 낯가리시는 것 같았는데 새로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걸어야겠다 해가지고 용기 내서 말을 몇 마디 걸었어요. 어떻게 얼굴 모작할 때 비율 잡으시는지
뭐 인상 같은 거는 어떻게 잡으시는지, 뭐 드로잉은 어떠신지 막 이런 그림 관련된 얘기도 하고 막 중간중간에 수다도 떨었는데 제가 그 마가 뜨지 않게끔 계속 말을 진짜 쥐어짜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생각이 머릿속에 안 나는 사람인데 뭔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으니까 제가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놀고 싶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속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이 대화가 좀 안 끊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제가 열심히 말을 했거든요. 운동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뭐 그림 관련돼서도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저것 뭔가 여행 얘기도 하고 얘기가 나오면은 계속 빠짐없이 저도 말을 계속 얹었거든요. 그러면서 화두도 먼저 던지고 그렇게 해서 아, 나 진짜 노력했다. 그냥 하면서도 느꼈어요. 나 진짜 노력하고 있다. 이거를 그 당시 상황에서도 계속 느꼈거든요. 그래도 일단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외향적인 분들, 원래 말씀이 많고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저같이 이제 파워 내향인인 사람은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엄청나게 후회를 하거든요. 진짜로 아, 왜 나댔지? 막 싶을 정도로 그냥 머리 싸맬 정도로 이제 엄청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헤어지고 저 집에 가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나 이상하게 보였으면 어떡하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는데 나 왜 이렇게 나댔지?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첫날 갔을 때, 전에 모임 갔을 때는 이제 말을 너무 안 해서 아, 나 왜 이렇게 낯가리고 말도 못하나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쪼자는 왜 들어왔지? 말도 안 할 거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런 후회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왔으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왔을까? 내가 이상하게 보였으면은 어쩌지? 내가 말 실수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이, 온갖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거든요. 이런 제 성격이, 제 자신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저히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막 두 번째 만나서 알게 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갔어도 됐을 텐데 내가 왜 오늘 광대를 자처하면서 뭐 적당히 중간으로 하지 제 기준에서는 제가 좀 오버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오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저번에는요, 막 후회를 하고 있을 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뭔가 들어와가지고 말 막 하고 분위기 흐리고 이상한 말 하고 요런 사람보다 그냥 아직 적응 단계구나, 낯가리는구나 요렇게 생각이 들게끔 그냥 얌전히 있는 사람이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말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말 없이 있어도 막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위로를 했거든요, 스스로. 근데 이번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왜 그렇게 애썼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아 괜히 나댔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제 성격은 왜 이렇게 소심할까요? 이것도 다 소심해서 이런 것 같거든요. 너무 남 눈치 많이 보고 걱정 많이 하고 불안한 거 너무 심하고 다 이런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
알고 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에 제가 이제 연말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언제 모임을 또 참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오늘 있었던 일로 다른 분들과 한 발짝 더 가까이 뭔가 친근해지고 그분들도 저에 대한 낯가림이 풀리고 요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는 너무너무 슬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란 걸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그 밸런스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균형. 뭘 하던 간에 막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는 거 싫어하고 항상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래서 더 이렇게 자괴감이 밀려오지 않나. 그래도 엄마는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하셨거든요. 잘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한 게 맞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혼자 그림 그리기 적적하니까 잘 안 그려지니까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닐까요? 저처럼 그래도 그림 친구도 만들고 싶고 요래서 나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행복 회로를 조금이나마 돌리면서 좀 더 꽉꽉 들어차게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정말 소심한 것 같아요. 진짜 소심하지 않나요? 이 소심한 성격이 저에게 단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정말 이거를 깨고 나와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해도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 제가 뭔가 뭐 성격 유형 검사 막 이런 거 하면은 어떤 결과가 많이 나왔냐면 자존감이 낮아서 뭔가 잘 될 일도 결과물을 잘 낼 일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실질적인 뭔가를 이루는 게 없다. 이게 항상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냥 용기 내서 하면 될 것을 그런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 그냥 좀 더 용기 내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답지 않게 행동했으니까 항상 후회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 나대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 나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모임장님과 저만 있는 그 모임 나가거든요. 원래 저번 주 어제였어야 됐는데 이제 미뤄져가지고 이번 주가 됐는데 차라리 단 둘이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로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수에게 너무 이상하게 보였을까봐 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1대1 대화가 더 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의욕 뿜뿜 했거든요. 그 얘기하면서도 오늘 가면서도 오늘은 분위기 메이커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하면서 갔는데 집에 올 때 그 후회가 진짜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느낌? 이렇게 원래 분위기 잘 띄우고 말씀 많으신 분들은 이런 후회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저는 저답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후회가 물밀듯이 아주 밀려오는데 그렇다고 이제부터 또 짜져서 막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뭔가 답답합니다. 뭔가 굉장히 가슴에 콱 박힌 것처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팎으로 너무 상황이 뒤숭숭하고 그나마 이렇게 닫고 할 게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 해도 핸드폰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유튜브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닫고 찍고 편집할 게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이럴 때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책을 좀 읽어야겠습니다. 날짜도 그냥 스티커로 뽁짝뽁짝하게 붙여볼게요. 오늘 좀 블랙이 있으니까 까만 걸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영상에서 하소연만 한 것 같은데 저 같은 분들은 공감하시겠죠? 제가 전에도 그래서 이 말 하지 않았나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디 말할 데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 시작하라고 제가 언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영상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 유튜브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니까요. 전 좀 말하면서 풀어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 앞에 애들에 비해서 좀 여러 개 붙여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만든 스티커.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프린트미가 뭐가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 기업 자체가? 뭐 때문인지, 뭐 때문에 논란이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별로 이게 살짝 불매해야 된다 이런 격의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화질도 안 좋은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만약에 스티커를 만들면 다른 데를 알아볼 것 같긴 한데 스티커를 만들지 안 만들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게 말도 열심히 했지만 또 글로 쓰면서 풀리는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까지 다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풀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나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그냥 놀고 싶었던 건가? 나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와 약속을 잡는 중입니다. 말을 할 거면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놀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닭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좀 일찍 업로드 되긴 할 테지만요. 크리스마스 때쯤에는 제발 평온해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슝.